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기대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긴축 우려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엄청난 긴축 우려는 아니고 잔잔한 긴축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하락폭 자체도 얼마 크지 않았고 뭐 그렇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세계 증시도 비교적 평온하게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도 뭐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그런 영향은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뭐 오랫동안 세계 증시의 박스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혼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좀 깔끔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비리비리합니다. 이번 주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또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혹시나 박스권을 뭐 탈피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잘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굳이 뭔가를 이야기하자면은 화요일 날 밤에 발표 예정인 그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있는데 이걸로 설마 박스권을 탈피한다, 그런 생각은 일단 잘 들진 않고요. 다만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 날은 유로존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요. 유로존 물가지표들인데, 근데 뭐 유로존 물가지표가 어떻게 됐다고 박스권을 탈피하겠어요? 저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다. 예정된 지표 발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로 박스권을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뭐 잊지 말아야 될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면은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문제, 그죠? 이번 주가 정치인들 스케줄이 딱 맞는다 그럽니다. 바이든, 상원, 하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 만날 수 있는 게 이번 주까지가 아마 거의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은행 위기, 또 그리고 뭐 상업 부동산 문제, 이런 게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뭐 잠재적인 이런 문제들, 뭐 그림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박스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이슈들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뭐 언제든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잊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업 실적 발표도 다 끝났고 뭐 FOMC 회의도 뭐해도 시장이 반응을 잘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죠. 이 정도라면, 이런 이슈들이라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좀 되긴 되는데, 하여튼 그냥 뭐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 드렸고 특별히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흐름이 있다면은 이제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유럽도 박스권, 뭐 미국도 박스권, 전 세계적으로 다 박스권인데 최근에 뭐 일본이 그 뭐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 이렇게 보시면 이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을 그 돌파 한착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레벨업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의 강세는 조금 좀 이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상승 목표치가 좀 제한적이라서 뭐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큰 틀에서는 일단 박스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가 지금 아무리 강하게 오른다 해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진짜 큰 시세가 날라면 이제 위에 있는 이런 정고점을 돌파한 척 해야 되는데 이거 쉽겠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일본 증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강하다. 일본 증시만의 이건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그래봐야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이라고요, 그죠? 이 정도 모습, 이게 좀 독특한 측면이고, 중국 증시는 이 오늘 뭐 빠지다가 올라왔는데요. 아마 오늘 세계 증시, 오늘 아마 아시아가 상승 마감한 건 중국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박스권 하단까지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오전 중에 아시아 증시 좀 약하게 시작을 했다가 장 막판쯤에 이제 오후 되면 슬슬 되돌리면서 이렇게 중국이 회복을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세계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간 뭐 중국이 일단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올랐다라는 거. 근데 일단 뭐 특별한 이것도 의미 부여할 게 없습니다. 박스권 하단 터치하고 반등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 박스권입니다. 뭐 이런 모습. 오늘 MMF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게 뭐 지수 상승의 뭐 어떤 뭐 동력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MMF 금리 동결했다라는 거를 상승의 재료로 하는 건 좀 웃기는 것 같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 상승 마감했다.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한 거니까 특별히 이상한 건 뭐 할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해서 7위안 쪽으로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직전 고점은 돌파 한착 했으니까 일단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오늘은 뭐 중국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위안화는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하여튼 7위안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위안화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박스권이고 다 박스권이고, 일본 증시 좀 강하고, 그 외에 뭐 코스닥이 좀 약하고 나스닥이 매우 강하고, 뭐 이 정도가 특징이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눈치 보면서 좀 혼조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그 장중에 결과적으로 324 지지력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죠? 지지력이 아니고 참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오늘 뭐 중국 증시 상승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래쪽으로 대폭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장중에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 결과적으로 마감이 어제의 음봉을 거의 극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쌍바닥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이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를 더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자리 밑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건전하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건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반등으로만 일단 가볍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당장 빠질 생각이 없다. 급락 위험 이런 건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24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하락은 일단 정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등 시도를 아마 하긴 할 것 같은데, 반등한다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329가 저항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 시도할 것 같다, 앞으로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봐야 박스권이죠, 그죠?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특별히 우리가 뭘 해야 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주식 매수나 상방 보시는 분들은 이제 324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떤 지지력 같은 게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324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조금씩 모아보고 상방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는 또 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좀 여의치는 않죠. 329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고점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좀 뭐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건전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풋옵션이나 이런 친구들도 보시면 오늘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이 쌍바닥, 뭐 그죠? 쌍바닥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고, 어쩌면 지금 뭐 그 이런 식으로 대충 박스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박스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지금은 특별히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 시세가 날 수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세계 증시가 변동성을 줄여놓으니까 한국 증시 혼자서 난리를 부릴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죠? 풋옵션들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었지만 뭐 세계 증시가 차분하니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 일단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그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하락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확실히 이 시장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좀 당장 뭐 대폭락 위기 이런 건 조금 좀 경감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 잘 빠지고 있고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래꼬리 좀 달렸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아래꼬리 좀 달리고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코스피처럼 아예 뭐 전일 나왔던 양봉을 아예 뭐 안착을 아예 뭐 장악을 해버린다든가 상승 마감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아래꼬리 다는 거는 오히려 그죠? 이런 거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하방 보시는 분들이 그냥 흐뭇해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냥 하방 포지션 끌고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고, 하여튼 지난번에 지 혼자 독주를 이어가던 코스닥은 거의 그에 대한 대가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가를 다 치르는 게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대가를 얼마나 더 치러야 될지는 알 수 없고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환율은 오늘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기 만기일이어 가지고 이게 달러 선물이 그 만기일이어 가지고 누가 약간 장난친 거라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아직 중요한 저항을 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40원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대충 한 1340원 해서 한 1342원이 전고점 직전 고점으로서 무거운 저항인데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 저항을 테스트한 날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좀 약간 어색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이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이렇게 조금 밀리는 건 이런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더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일단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일단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고 하여튼간 앞으로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1340원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자리를 어떻게 돌파 안착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인데요. 돌파 안착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돌파 안착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고 돌파 안착을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좀 환율이 좀 탄력적으로 오르는 이제 그런 계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 돌파 한창 못하면은 이제 계속 박스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방향이 아래쪽으로 전환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그냥 입 다물고 일단 자기 생각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자 말씀드렸고요. 뭐 삼성전자도 중요한 자리들 아직 안착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충분히 얘도 쌍바닥 정도 가능성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자리 여기를 안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힘은 약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뭐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감히 혼자 독주를 했던 2차 전지 친구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잘 치르고 있죠, 그죠?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뭐 다 잘 됐으니까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끌고 가보시라는 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워낙 지 혼자 많이 이렇게 쇼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과정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도무지 이게 짐작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지레 짐작으로 이만큼 수익을 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여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상승할 때 끝을 본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어떻게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전환은 됐으니까 하여튼 길게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일단 S&P 박스권은 계속 되고 있고 하여튼 오늘 밤에도 또 나스닥은 또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밤에도 또 고민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기준은 생기긴 했죠. 예전에는 이제 그냥 막연히 이제 미련을 떨고 있던 나스닥 하방 포지션을 들고 미련을 떨고 있던 저였다면 이제는 어쨌든 금요일 날에 하락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이제 어쨌든 어딘가 자그마한 기준은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들 뭐 분봉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뭐 13,480이라든가 아니면 뭐 13,460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생긴 건데요. 이런 자리들이 돌파 한착 되면은 하방은 당연히 이거는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고 있다. 나스닥은 아무튼 지금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방으로 볼 어떤 뭐 의미 있는 근거는 일단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도 일단 또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죠? 일단 저런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저런 기준을 안착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볼 거고, 저런 기준이 깨지면은 이제 저도 청산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준들 부근에서 뭐 계속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저는 좀 집중을 해서 볼 생각이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애플이 지금 이제 가야 될 자리를 계속해서 못 가고 오랫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꼬꾸라지면 이제 나스닥 하방도 계속해서 들고 있다,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는 거고, 달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에 도달을 했는데요. 102.5라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 정도인데
이 정도 가격 자리가 어떤 이 레벨업이냐 어떤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냐 마냐를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물론 지금도 단기 상승 추세이긴 한데 좀 하여튼 약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자리들 완전히 돌파 안착하는지 볼 거다. 그런 것들. 달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을 해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가려고 할지 아니면 다시 내려오려고 할지 이런 것들 지금 달러의 방향성에 관해서 조금 좀 주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유로존의 연내 이제 그 유로존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슬슬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는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라서 이거 특별히 뭐 할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뭐 잘 지켜보자, 이런 점들이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저기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